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미국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한국 안방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부터 우리나라 IPTV를 통해 중장년층 공략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또한 내년부터는 한국 동영상 콘텐츠를 대거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 킹덤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금 바로 핫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킹덤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 좀비물입니다. 죽은 왕이 되살아나자 왕세자는 반역자로 몰립니다. 조선의 끝에 몰린 왕세자는 굶주린 끝에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실제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고통과 어떤 굶주림, 힘겨운 것들을 느껴가면서 어떤 좋은 리더로서 어떤 한 나라를 이끄는 좋은 군주로 가기 위한 성장 모험을 하게 되죠. 총 6부작으로 제작된 킹덤은 내년 1월 25일 190여 개 나라에서 방영됩니다. 공연계에서 막강한 티켓 파워를 가진 가수죠. 최근 병역 복무를 마친 JYJ 김준수가 5년 만에 뮤지컬에 복귀합니다. 김준수 씨는 이달 17일부터 공연되는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죽음 역을 맡았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컴백 콘서트도 엽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낸 싱글로 첫 주 만에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7일 발매된 9번째 싱글 페이크 러브 에어플레인 파트 2로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3일과 14일 도쿄돔 공연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오사카, 내년 1월 나고야, 2월 후쿠오카에서 돔 투어 콘서트를 이어갑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첫 솔로곡으로 국내외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공개된 제니의 솔로곡 솔로는 다음 날 아침 국내 7개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또 40개국 아이튠즈 1위에도 올랐습니다. 들어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맘을 훔칠 beat 어디에도 없을 리듬에 맞춰 1, 2, 3 don't mess up 깜빡이 켜 교양이 없어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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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대 안에 block block 잘 모르겠으면 이제 좀 와워 babe repeat repeat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절대 엿보지도 근처에 얼씬하지도 마라. 이 집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고요? 아니라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We'll play it on the radio. We need to get experimental. Thunderbolt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Do it again. One more. 저녁 먹는 동안 오는 모든 걸 다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 거다 기사.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핸드폰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 영화 과속 스캔들, 써니, 타짜 신의 손을 잇따라 흥행시킨 강영철 감독님이 4년 만에 후속작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춤 영화인데요.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춤 영화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막 때리는 춤 같지도 않은 거이 별거 아니더만. 부터 보자. 탭댄스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제가 그 전작이 끝나고 춤 영화가 하고 싶었어요. 좀 신나는 춤 영화 하고 싶었고 저희가 사는 나라인 여기 그 이념 문제, 남북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늘 하고 싶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인의 소개로 로기수라는 창작 뮤지컬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 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넣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망설임 없이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본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좀 만든 경향도 있어요. 경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그게 컸죠. 일단 삭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캐릭터에 필요한 거였어서 삭발을 당연히 한 거였고요. 탭댄스를 준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수로서 춤을 추고 있는 거와는 너무 다른 전혀 다르죠. 춤이라서 진짜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근데 탭댄스라는 춤이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매력 있죠. 하나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뭐 힘든 점도 모르고 너무 즐기면서 탭댄스를 했던 것 같고 북한 말은 이제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서 낯설기도 했는데 근데 북한어 선생님이 또 따로 계셨었어요. 너무 잘 알려주시고 포인트도 잘 뽑아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편하게 점점 촬영하면서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Can you hear? Thousands spring to their feet. 실제로 그 거제도 공간 안에 다양한 인종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요. 다인종의 각기 다른 그리고 서로 싸우고 죽여야 될 그 시대에 이들은 이념이나 국가 간에서는 적이었을지언정 한 명의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그런 따스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각자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영어랑 중국어를 원래 조금씩 할 수 있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영어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말을 하는 것 같은 영어더라고요. 예. 네, 얼핏 들으면 한국어 같을 정도로 그런 구수한 맛을 살려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탭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틈틈이 연습하고 이제 촬영 현장에서 좀 많이 돌리는 씬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현장에서 많이 돌리고 많이 울렁울렁거리고 저는 제가 멘탈이 나가 있는 스틸 사진을 처음 봤어요. 아이 들으면 밤낮으로 심장이 끌어번지는 거이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는구만. 탭댄스라는 거이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더만. 이번 영화는 정말 그 음악 대잔치고요. 제가 이제 음악을 생각할 때는 저는 반드시 영화 안에서 또 한 명의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감정을 품고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감정을 또 한 명의 배우로서 그림자같이 도와주거나 혹은 앞서가거나 그걸 같이 이끌어주거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훌륭한 음악이 필요했고 이제 저 곡들을 선택하게 됐고요. 싱싱싱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곡이었고요. 비틀즈를 이제 처음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 음악 감독님을 한 몇 년을 조른 결과 어떻게 노력하셔가지고 잘 해결이 돼서 저희 영화는 이제 엔딩 크레딧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가 끝나야 이제 영화가 끝나는 걸로 저희가 세팅을 맞춰놔서
그 안에서 이제 비틀즈의 명곡을 들으시면서 영화 한 2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그 감정들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the Swing Kids. (1990년대) 한국 영화계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른바 사회파 감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 가운데 박광수 감독은 단연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노동운동이라는 화두를 멜로드라마의 틀에 담아낸 수작입니다. 문성근과 심혜진이 주연한 그들도 우리처럼입니다. 강원도의 한 탄광촌에 태훈이 도착합니다. 그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수배돼 이곳에 몸을 숨기러 온 상황이죠. 여기저기 폐광된 탄광이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곳. 태훈은 일단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 구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연탄 공장에 취직한 태훈. 하루에 이렇게 많이 만드니? 왜? 놀랐어요? 바쁠 땐 네트워크도 빼고 그래요. 이런 와중에 태훈은 우연히 이 지역 다방에서 일하는 영숙을 만나게 됩니다. 축하해요, 영업부장님. 미스 송이에요. 송이야. 송영, 우리 영업부장한테 반한 모양이야. 아이, 참. 얼마야? 한편 연탄 공장 사장의 아들인 성철은 늘 말썽을 피우고 다니는데요. 일 시킬 거 있으면 말하세요. 없으면 가겠습니다. 이리 와, 인자! 하는 짓거리 하더니. 뭐니? 야! 저 자식들! 성철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영숙은 어느덧 태훈에게 호감이 생깁니다. 지금 다방에 전화해서 나 티켓 좀 끊어줄래요? 영숙은 잠시나마 태훈의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위안을 얻죠. 영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밤중에 태훈의 숙소까지 찾아오는데요. 아니, 웬일이세요? 내가 와서 잠도 못 자고 피곤하죠? 아니요. 원래 잠이 없어요. 내 직업은 마음에 안 들죠? 제 직업은 마음에 들어요. 하기사 탄도리의 차순이면 그리 꿀릴 것도 없지. 그럼 날 친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날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연정을 서서히 쌓아가는데요. 이런 가운데 태훈은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후배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형이 쓴 팜플렛은 아직도 말이 좀 많아요. 왜? 결국 패배한 건 민중이 아니라 지식인일 뿐이란 얘기 때문에? 아니요. 이 대사는 민중의 삶과 괴리된 지식인의 관념적 운동 방식에 대한 자기 반성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태훈이 여기에서 스스로 노동을 하며 민중의 삶을 배우는 것, 다방에서 일하는 영숙과 가까워지는 것 역시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숙을 폭행하는 성철과 몸싸움을 벌인 게 화근이 되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수배 중인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한 태훈. 난 수배자예요. 빨리 여길 떠나야 됩니다. 나도 같이 갈래요. 막장과도 같은 탄광촌에서 두 사람은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은 탄광촌 폐광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간중간 보여주는데요.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붙였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단히 진보적인 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화는 태훈과 영숙의 멜로 라인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운동권 영화의 계몽성과 딱딱함에서 가볍게 벗어나 있죠. 바로 그 점이 이 영화를 지식인의 성찰과 민중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극찬을 들은 이유입니다.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이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넷플릭스는 인터넷 TV 진출은 물론 현재 한국 15개 도시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류 콘텐츠로 아시아 가입자를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인데요.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공략과 콘텐츠 투자가 미디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K-웨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